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나라 한국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한번 모셨죠. 자은 스님이 오늘 출연하시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자은 스님과 한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은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 지난번에 잘 내려가셨어요? 네, 아유,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43주기시잖아요. 네, 네.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어요? 글쎄요, 오늘 제가 우리도 예천 애국동지에서 오늘 43주기 기념으로 현충원에 들렸다가 서울역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 제 차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야 버스로 오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KTX 타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오늘 그쪽에서 그 마을 분들이, 네, 네. 예천에 있는 분들이 예천 네, 분들이 아주 관광버스로 해서 네, 오늘 저 현충원에 그 참여를 했다. 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래요.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은 뭐 우리 5천년 역사의 경제를 살리신 분이니까 뭐 대한민국 누구라도 늘 감사해야 되고 정말 후손들까지도 이 사실을 뭐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제 풍수 연구가잖아요. 네, 평소에도 말했지만 풍수의 그 영향이 우리 인간 삶에 90%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운명을 보았을 때에 이게 어쩌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는지 스님도 이제 지난번에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그 기회에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1960년도까지 경제 성장이 경제가 어려웠죠. 어려웠죠? 네, 그때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시죠? 잘 몰라요. 잘 몰라서 67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년부터 67달러면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못 사는 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국운이 그때까지 깨져서 그래요. 네, 그런가요? 운은 풍수의 영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운명은 풍수의 영향으로 결정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960년도까지 국운이 깨져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때까지 제일 못 사는 나라였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1961년도에 제가 연구한 청계천을 복귀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청계천 복귀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1961년도에 이걸 복귀했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통해서 네, 혁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국군이 융성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해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네, 맞죠? 네, 5.16 혁명을 통해 61년도에 청계천을 덮자마자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라는 분이 육군 소장이었었어요. 네, 세상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단체 이름이 뭐냐면 국가재건회의 부의장이었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다가 1963년도에 정식 대통령이 됐죠. 네, 자, 61년부터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한 그 이유가 뭐냐? 일반론으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엄청난 그 경제를 일으킨 분이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맞죠? 네. 그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이 운이 좋아야 잘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 운이 나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61년부터 국군이 융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일에 다 잘 된 거예요. 아, 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네요. 맞는 거 같네.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는 게 저희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아주 유능한 응. 그것인 줄만 알았는데 응.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 국군 자체가 그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벌써 그 이상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알고 계시는 건데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자연의 위력이다. 그러니까 운을 좋게 해서 박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됐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옛날부터 5천년 역사에 우리 부지런한 민족이 뭐 나라 살리려고 하는 심정은 뭐 한결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군이 그때까지 깨져서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30년 만에 청계천을 복귀하고 3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런 대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죠? 폐허가 됐던 나라에서 6.25를 통해서 정말 아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바로 박 대통령이 하신 일이지만 그렇게 하게 된 그 원인이 풍수, 즉 국운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제 말 인정하죠? 예,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맞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따져보자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다가 요즘은 어때요? 요즘 너무 사람들이 못 산다고 그러네요. 살기 어렵다 그러죠? 네. 그러면 희망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희망은 있다고 그러죠. 희망은 있다 이 그래요? 고비가 지나가면 응. 아마 좋아질 거라고 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지 않나요? 그거는 틀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아. 그러나 희망이 지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을 살리는 방법을 해야지 희망이 생기는 거지. 그래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2003년대 청계천을 갈라놓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결론은 뭐야? 근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읽어보니까 청계천을 덮으면은 응. 우리나라 국군이 아주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러면 청계천을 빨리 덮어야죠. 응.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응. 청계천을 빨리 덮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어떤 그 조언이나 아니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 부르면 이렇게 잘 옵니다. 예,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나라 살리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지금 바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은 자 그렇다면 희망은 뭐야? 청계천을 복귀하든가 비법풍수를 해서 국군이 융성하게 만들어져야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만일 우리나라가 저 청계천을 계속 그냥 방치해 둔다 그러면은 점점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암이 5기라면 이미 4기를 넘었다. 지금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는 것 그런 형편이다. 네. 숨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그냥 결정적으로 말한다는 건 위험한 발언인데 저는 이걸 확실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 나라 살릴 거로 또 잘 하고 있긴 있지만 나라 살릴 거라고 기대하는데 아닙니다. 나라를 살릴 것 같은데 이제 잘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수가 많다 보니까 너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청계천을 덮으면 잘 된다 이래서 하루빨리 그거를 덮거나 아니면 비법풍수로 해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일반론으로는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남북관계가 잘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되지. 이건 일반론이란 말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박 대통령이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된 것도 국군이 융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청계천을 저걸 안 하면 제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해도 안 된다 이거야. 힘을 써. 뭐냐? 우리 국군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자, 국군이 융성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럼 국군이 융성하려면 국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국군이 융성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걸 안 해놨는데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청계천을 우리 결정적으로 이걸 해야만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다시 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 모든 것의 그 흥망성쇠는 풍수지리의 영향이라는 것이 국어 사전에도 있다 이겁니다.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스님도 제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풍수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나라 살리는데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고맙고 많은 분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그러게요. 이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알리는데 요즘은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유튜브 방송 같더라고요. 저는 텔레비도 안 보는데 유튜브 방송은 제가 좋아하는 방송 쪽으로 네. 거기 보니까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 책을 직접 읽기보다가 책 읽어주는 유튜브 이런 게 많아서 아주 유용한 것들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선생님에게 풍수TV가 구독자들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뭐 방송 유튜브 방송 많은 분들이 보질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빨리 국민한테 알려야 돼요. 일단 네, 알리면 힘이 생깁니다. 네. 예. 좋아요, 공유를 많이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이 우리나라가 국군이 좋게 잘 돌아가서 네. 모두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맞아서 정말 제가 평소에도 얘기했지만 박 대통령이 그런 영향을 미쳤지만 그 근원적인 건 국군이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연구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청계천 문제가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갑자기 물은 질문. 갑자기? 그래서 예. 저기 청계천은 그 비법풍수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기도 보니까 네. 그 비법풍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죠. 네. 첫째 하나는 일단 청계천이 갈라져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걸 과거와식 이렇게 덮으면 좋은데 네. 덮기는 어려워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청계천에다가 아치를 해서 네. 그 위에다가 무궁화나무를 다 심는단 말입니다. 이게 6kg인데 4kg가 배 부위에 배 4kg만 하면 돼요. 네. 아치를 해서 흙을 그 무궁화나무를 심어서 덮으면 돼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계 무궁화꽃 축제를 그럼 할 수가 좋겠네요. 있습니다. 그 예. 4kg나 무궁화를 심어 놓으면은 그럼 아주 좋죠. 좋겠네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니까 그렇죠. 더욱더 이제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예. 방법이 있군요. 왜 세계 무궁화 축제가 되느냐? 전 세계 무궁화가 250가지 종류가 있대요. 네, 네. 그러면 각 나라에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자, 당신네 나라 무궁화를 보내주면 우리 대한민국 중심에다 심어놓고 세계 무궁화꽃 축제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다 보내줍니다. 예. 그러면 오는 대로 팻말을 달아서 여기는 미국 거, 여기는 일본 거, 여기는 어느 나라 무궁화를 쫙 심어놓고 팻말 달아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세계 무궁화꽃 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청계천이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네. 투명 유리를 덮어요. 네. 그럼 밑에 다 보입니다. 네. 그리고 2층 내지 3층을 복층을 올려가지고 네. 여기를 분양을 해. 세계에다가 무슨 용도로 쓰느냐? 세계의 명품, 세계 명품만 파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세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 공사비도 남아 들어가고 이걸 50년만 쓰고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겠다. 네. 그리고 세계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세계 네. 명품만 파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계 관광지가 되면 서울만 왔다 가나요? 관광객이 전국에 다 다니면서 보죠. 이게 나라가 융성하는 국군이 방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계 관광지가 되고 그렇죠. 그 관광 수입이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청계천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설계해서 허가만 나오면 국제 자금이 있대요. 네, 네. 허가만 나오면 국제 자금을 빌려다가 이걸 공사한단 말입니다. 공사하면서 분양하면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는 거다 말입니다. 네.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부 체납한다고 그랬으니까 50년 쓰고 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서울시의 관광지가 되는데 네. 세계 관광지가 되는데 네. 서울시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네. 다만 박민찬이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죠. 못하죠.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뭉쳐야 뭐가 되죠. 예, 여기 사람이 한 20명만 모이면은 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20명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나라 살릴 수 있고 얼마나 우리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네. 그죠? 20명 중에 제가 한 명이니까요. 네. 이제 19명 그렇습니다. 교수. 예. 자, 또 뭐 오늘 의논할 거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아, 오늘 이것만 해도 우리 저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많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설명만 들어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좋은 생각이 있다니까 네. 정말 좋네요. 좋죠. 저는 그 지금 물로돼 있는 청계천을 복귀하는 덮는다는 게 뭐 어떻게 다시 덮여야 되나 이랬는데 그런 뭐 이런 그런 연구를 다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저도 방송하면서 저는 늘 이거 아주 뭐 이게 저 머리에 젖어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열심히 하는 폭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맞아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고 바랍니다. 자원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